안녕하세요. 오늘이 1월 1일이네요.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 제가 그 전에 ability, disability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나 이제 올렸었는데, 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앞에 앉았습니다. 아, 제가 스크린을 파워포인트를 잠깐 쉐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항상 눈에 뭔가를 보게 되면 좀 따라오시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갈수록 많은 텀들이 생겨요. 그죠?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이제 자꾸 생기고 사회가 이제 발전할수록 더 그러기는 하는데 옛날에 비하면 정말 미국에서 뭐 멘탈 리타데이션 막 이런 용어를 그죠? 정신 지체 막 이런 말이잖아요. retarded 이런 말이 지금 욕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10대들이 쓰는 욕처럼 욕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그 용어들도 계속 발전을 해오고 그전에는 뭐 장애아 이랬던 게 이제는 individuals with disability 그러니까 장애인 하던 게 이제는 어때요? 사람이 먼저다. 장애는 나중이다. 왜냐면 장애인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이 100% 그냥 장애밖에 없는 사람 같은 느낌. 그런, 그러니까 결국엔 다 언어 게임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서로가 막 논쟁을 하다 갑자기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것도 언어, 모든 거가 이제 언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영어로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1대1로 한국말로 옮기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여기서 functional, 그다음에 societal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용어를 이해를 할 때 무조건 장애인, 비장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장애 미국에는 이제 한국에는 장애, 그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있죠? 어, 다른 단어들이 갑자기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에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많은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제 disability죠. disability라는 말을 많이 쓰고 메디컬 에어리아에서는 이제 disorder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죠? 제가 여기서 disorder는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제가 여기서 말한 펑셔널이냐. 그러면 펑셔널은 뭐예요? 장애인을 말할 때 우리가 펑셔널이라는 말은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펑션을 하지를 못하면 장애가 되겠죠. 장애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inability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펑셔널한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societal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한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Neurodevelopmental Disorder예요. 제가 이것도 이제 그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Neurodevelopmental Disorder 그러니까 disability가 거의 뭐 뉴로디벨롭멘탈 디스오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disability가 여기 뉴로디벨롭멘탈 디스오더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이제 아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강의를 제가 오픈을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중추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추신경, 말초신경, 그다음에 뇌에 그 복잡한 모든 인지 그 뉴로가 있잖아요. 뉴로 설전 그러면 우리가 뉴로 설전 그러면 브레인 설전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심장은 이제 헐트 닥터라고 그러고 그러면 뉴로설전 이 브레인이 전부 다 뉴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뉴로 디벨롭멘탈 디스오더라는 말은 거의 브레인에 관계된 브레인의 이 뉴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그
뉴로 디벨롭먼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디벨롭멘털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아이들이 이제 발달을 해 나가자. 아동 발달, 아동 발달처럼 발달을 이렇게 애들이 해 나간단 말이에요. 해 나가는 도중에 그러면 이제 뇌의 그 시스템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리와이어드 된 브레인으로 태어나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사회 이 밖에서 들어오는 이 자극에 의해서 제가 그전 저기 뭐야 영상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감각 정보가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뇌에서 이제 그 감각 정보를 처리를 하면서 이제 뉴로 기능도 계속 발달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 발달 과정에서 뉴로 시스템이 발달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디스오더라는 거예요. 임페어먼트라는 거예요. 그게 뉴로 디벨롭멘탈 디스오더가 이게 이제 메디컬 텀이라 그랬잖아요. 에듀케이셔널 텀이 아니에요. 메디컬 텀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콜로지에서 뉴로 사이언스가 생겼어요. 에어리아가. 그러면 뉴로 사이언스에서 이제 보통 이제 이 분야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자폐성 장애 때문에 이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폐성 장애를 그러니까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이 이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뭐 디서빌리티 그러면 뭐 러닝 디서빌리티 학습 장애 지적 장애 그전에는 이제 뭐 인지 장애 뭐 그다음에 뭐라고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뭐 많잖아요. 장애들이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자폐성 장애가 거의 장애의 모든 인지 능력의 모든 에어리아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그 다음 거를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오픈을 하면 거기에 제가 왜 교사들이 아이들의 아동 발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거를 제가 이거 하고 바로 다 그냥 오픈을 할 텐데 그거를 이제 들어보시면 아이들의 아동 발달이라는 게 결국 인지 발달이거든요. 인지 발달, 아이들이 타는 동안에 그 인지 발달인데 우리가 그냥 인지 발달, 이거는 벌써 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뉴로 디벨롭먼트는 뭐냐면 텐저블한 용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신경 조직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런 fMRI나 MRI로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사진이 다 나오죠. 엑스레이 사진으로 우리가 인간 이 안에 시스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였지만 이제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자폐성 장애는 그 인지 능력 중에서 5가지 인지 능력은 5가지에서 나타나 인간 인지 능력은 그죠? 인지 자체도 하나의 브레인 능력이고 멘탈 능력이고 거기에 이제 어휘력, 언어 발달, 그죠? 언어 인지라 그러죠. 우리가 사회성 인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정서 인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모로 인지라 그러거든요. 이 인간 이 모로 기능에 운동 기능에 대한 인지 이게 다 인지거든. 이 5가지가 거의 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이 거기에 부족함이 나타나는 게 이제 자폐성 장애예요. 가장 이제 눈에 심한 게 뭐예요? 사회성 장애죠. 사회성 장애, 정서 장애, 그죠? 언어 장애는 자폐성 아이들 중에서도 언어는 많이 말을 하는데 언어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언어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사회성 장애와 정서 장애가 있다 보면은 이 언어 장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언어는 기계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말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세밀한 그 사회 인간 관계, 인간에게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 소셜이라는 게 그런 인터퍼스널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거랑 그다음에 남의 정서를 읽지 못하면 내 정서도 읽지 못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정서를 잘 이해 못해요. 화를 막 내는데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를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정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언어에 의해서 딱 자극이 되면 화가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막 운단 말이에요. 슬픈데 왜 슬픈지를 모르고 애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서는 나의 정서가 있고 나를 아는 내 정서를 이해하는 그 능력도 있고 남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정서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회성 발달이 어렵겠죠. 내가 상대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서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텐저블 언어라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뭐 이렇게 사과
사과 먹었어. 그럼 어때요? 사과 먹는 거는 행위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먹었다.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literal comprehension인 거예요. 이거는 크게 정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과는 맛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이제 정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맛있다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려면 사과는 참 맛있어 하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사과는 맛있어 이러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그 정서로 사과가 맛있다는 이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사과가 너무 쉬어서 싫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시다는 말은 맛이지만은 거기에 싫다는 말은 또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게 돼야지 주거니 받거니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난 사과 굉장히 좋아해. 그 뭐 어떤 종류 사과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가 돼 가는데 이게 소셜 정서가 안 되면 사회성과 정서가 안 되면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언어가 있지만은 그 언어를 한정되게밖에 못 쓰죠. 그래서 우리가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남하고 교감하는 게 약한 게 이 정서가 교감이 안 되고 상대의 정서를 읽고 그러면 또 사회가 안 되니까 상대의 정서를 더 못 읽겠죠. 그러니까 어느 게 뭐 도찐 개찐 이런 말이 있듯이 어느 게 먼저냐 얘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정서와 사회성과 이 언어는 삼각형이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인지 능력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가 더 깊이 나간데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 뉴로 디벨롭먼털 이러면 굉장히 피지컬한 거야.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지장애 이러면 뉴로 디벨롭멘털 디스오더가 결국 인지장애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 인지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뉴로가 잘 설립이 돼야지 인지 능력이 fully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회성도 인지고, 정서도 인지고, 언어도 인지고, 그 다음에 브레인 능력, 뭐, 우리가 그 지적 능력이잖아요. 뭐, IQ, 뭐, 이런 거. 다, IQ는 어떻게 보면 좀 테크니컬한 거지만은 전반적으로 눈으로 보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시력과 인지 시력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내 시력이 보는 거를 내 이 올간, 이 신체 능력에 이 올간이 보는 거를 인지 시력이 못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 장애에서 디슬렉시아가 나오는 거잖아요. 디슬렉시아는 어때요? 눈이 나쁘지는 않은데 아이가 B자와 D자의 이 라인이 왼쪽에 가 있는 라인과 오른쪽에 있는 라인이 인지 시력이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믹스가 돼 버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P자와 Q자. 그죠? 삼각형의 라인이 딱 세 개가 있으면 이것이 정확하게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이 눈 시력은 볼 수 있는데 인지 시력이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약하구나. 그런 것들이 다 인지 능력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뉴로 디벨롭멘탈 디스오더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팩트지만은 뭐가 있어요? 이거는 펑션에 관계된 거잖아요. 뉴로 디벨롭멘탈 디스오더는 그야말로 신경 조직인데 이것이 뭐로 나타나요? 디서빌리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디서빌리티로 나타나고 inability로 나타나고 데피시스로 나타나고 데피시스는 약한 개념이지만 데피시스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인간 안에서 우리가 그 뭐죠? 그 이미징으로 그 이미징 메디컬에서 쓰는 그 이미징을 해서 그걸 보면은 나타나지만은 우리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은 이 능력 자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펑션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펑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디서빌리티는 펑션에 관계된 거죠. inability도 펑션에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societal impact가 있어요. 나라마다 다른 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impairment라는 말을 썼잖아요. impairment와 inability 요 관점을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요거 하기 전에 여기를 다시 돌아가서 죄송해요. 이제 우리가 뉴로 디벨롭멘털 디스오더가 있는데 뉴로 디버시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뉴로 디버시티는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고 제가 그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신경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 지적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지적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100, IQ 140, 160이 있는가 하면 지적 능력이 20, 30, 40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그냥 다양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피부 조직이 다른 것처럼 다양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때요? 좀 더 이것은 인간 몸의 구조에 관계된 거잖아요. 구조에 관계되니까 좀 더 피지컬하면서 펑셔널한 거라면 뉴로 디버시티는 소사이어털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사이어티에서 이거를 디서빌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서빌리티가 아니고 디버시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빌리티, 디서빌리티 할 때 이 어빌리티라는 말을 우리가 따로 안 쓰잖아요. 왜? 기본적으로 온 사회에서 어빌리티는 그냥 이 평균 표준으로 그냥 우리가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준으로 두고 모든 사람들이 에이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ability라는 단어를 그렇게 안 써요. 많이 안 쓰고 disability라는 단어를 오히려 쓰는 거예요. 이 그냥 기본에서 떨어지는 거. 기본에서 모든 사람이 하는 거를 못하면 우리가 disability라는 말을 쓰는데 이 neurodiversity라는 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사이어티에서 우리가 disability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리가 neurodiversity로 쓰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누가 머리 좋다 그래서 아, 걔 참 머리 좋아 영재야 이러지만 걔네들 굳이 막 뭐 people individual with 뭐 ability 이렇게 말을 안 하지 inability with gifted 이렇게 표현을 굳이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유독 disability만 못하는 것만 우리가 강조를 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societal한 개념이에요. 한 사회에서. 그러면 이제 ability와 disability가 이제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분법이잖아요. 이분법이에요. 이거는 이분법은 아니에요. 그냥 neurodevelopmental disorder인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neurodiversity로 보자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펑셔널한 개념에서 이거는 society 한 나라 안에서 우리가 소사이어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disability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diversity가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전형적인 특수교육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특수교육에 대해서 왜냐하면 특수교육을 못하는 아이들을 디서빌리티인 아이들을 어빌리티로 바꾸려고 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저는 끊임없이 평생을 이 디서빌리티를 어, 디서빌리티를 저는 디서빌리티에 미스다이그노스가 있다는 거를 저는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디서빌리티가 우리가 어빌리티 디서빌리티인데 이거는 뉴로 디벨롭멘탈 디스오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과학적인 거고 생물학적인 거잖아요. 그죠? 어, 뭐라 그러죠? 패털로지컬한, 피지올라지컬한 거예요. 그지? 그죠? 피지올라지컬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ability, disability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disability를 impairment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impairment와 disability. impairment는 뭐냐면 neurodevelopmental disorder처럼 그냥 눈에 확 보이는 그냥 임페어먼트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가락이 5개, 5개, 10개 되는데 손가락이 이 손에는 4개만 있고 이 손에 5개가 있는 아이. 그러면 임페어먼트죠. 그죠? 이게 보기의 임페어먼트예요. 이 아이가 요걸 가지고 나중에 펑셔널하게 자기가 쓰는 기능적인 면에서 디서빌리티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모든 인간이 손가락이 5개인데 아이가 손가락이 9개로 태어났으면 그건 임페어먼트가 있다 그래요. 이거는 펑션하고는 기능하고는 다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죠? 다리가 없이 태어났대요. 올토피릭이잖아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다리가 있는데 아이가 다리가 1개가 없이 태어나든지 2개가 없이 태어났다. 아이가 팔이 없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팔이 이렇게 저기 뭐야 지느러미 같이 이렇게 그냥 약하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팔이 그냥 조금 이렇게 살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 뼈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뼈가 있을 수도 있고 안에 그런 식으로 기형으로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 임페어먼트는 어떻게 보면 좀 기형의 느낌인 거예요. 그건 팩트인 거예요. 임페어먼트는.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임페어먼트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디서빌리티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디스빌리티가 되죠. 왜냐하면 다리가 없으면 걷지를 못하잖아요. 걷지를 못하니까 걷는 거에 있어서는 이 친구는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달리기에 있어서는 디스빌리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inability죠. 그런 건 오히려 inability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예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굉장히 복잡한데 impairment, 다시 말씀드리지만 impairment는 neurodevelopmental disorder처럼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learning disability, 그다음에 autism 뭐 그런 disability를 전부 다 neurodevelopmental disorder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러닝 디서빌리티도 true 아주 그냥 true 그 러닝 디서빌리티 뉴럴로지컬리 이렇게 뭐야 fMRI를 찍으면서 아이에게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데 아이들의 뇌의 움직임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true 러닝 디서빌리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용어 자체가 러닝 디서빌리티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임페어먼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죠? 만일에 뇌에 정말로 이 신경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IQ나 모든 것은 괜찮은데 러닝에 문제가 있다. 특히나 이렇게 언어 구조에 언어를 배우는 그 뇌의 한 파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디서빌리티라는 표현보다는 임페어먼트가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임페어먼트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디서빌리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헬렌 켈러 같이 눈이 하나도 안 보이게 태어나도 귀가 하나도 안 들리게 태어나도 완전 임페어먼트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즘 귀가 이제 완전히 데프로 태어나도 코클리아 임플란트 같은 그 메디컬 프로시저로 인해서 아이들이 거기다가 코클리아 임플란트니까 뇌 안에다 그 심는단 말이에요. 칩을 심으면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디스빌리티가 없는 거죠. 이 친구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에 좀 차이를 둬야 되고 왜 이제 이 societal functional 얘기를 하냐면 이제 inability는 뭐냐면 임페어먼트와 제가 이제 이거를 같이 이제 페어를 했는데, 어, 임페어먼트는 정확하게 정말 임페어먼트라 그랬잖아요. 신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없거나 아니면 디스톨트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inability는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inability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가 impairment, disability, inability 제가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지만 deficit이라는 저는 deficit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deficit이라는 말을 쓰는 게 왜냐하면 저는 potential intelligence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disability를 포텐셜 인텔리전스라는 저희의 관점인 거야. 이거는 이제 퍼스펙티브스니까. 포텐셜 인텔리전스 이거는 에듀케이셔널 퍼스펙티브스예요. 교육적 관점에서 저는 디서빌리티라는 용어를 저는 거부해요. 저는 교육적 관점에서 포텐셜 인텔리전스라는 거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뉴로 디버시티도 그거는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당연한 뉴로 디버시티는 팩트 뭐 지금 컨셉이라 그러고 그것을 퍼스펙티브스라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팩트인 거예요. 뉴로 디버시티는 인간 뇌의 기능이 멘탈 펑션이 다 다른 거는 너무나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뉴로 디버시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육을 교육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돼요. 뉴로 디버시티를 강조하면 교육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 피부색을 바꾸려고 노력 안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그 임페어먼트가 있는 아이들, 그렇죠?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하나의 그걸 갖다 인피리어하게 열등화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디서빌리티로 봐야지, 디버시티로 봐야지. 그러면 열등화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자꾸 우등화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한 시간, 몇 시간을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너무 뉴로 디버시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뉴로 디버시티를 우리가 인클루시브 소사이어티의 개념에서 우리가 뉴로 디버시티를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잖아요. 차별을 하잖아요. 사람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얼굴이 예쁜 사람이 못생긴 사람을 차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그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부모들이 미친 듯이 저렇게 아이들을 교육에 강조를 하고 아이들을 막 코너로 몰잖아요. 아이들의 그 차일드후드를 다 뺏어버리잖아요. 부모들이 그 아름다운 그 어린 시절의 그 낭만과 어린 시절의 그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뺏기고 앉아서 하루 종일 건물 속에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와야 될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고 밖에서 해야 될 아이들이 건물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뉴로 디버시티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 외에 뉴로 디버시티를 교육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쪽에 동의를 못 해요. 저는 왜냐하면 포텐셜 인텔리전스를 믿고 이 포텐셜 인텔리전스라는 말은 환경적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어빌리티를 이야기를 할 때 inability 한번 얘기해 보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니까 제일 심한 경우예요. inability는. 전적으로 제일 심한 경우예요. 왜냐면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은 달리기에 있어서 inability잖아요. 달리기를 못 하잖아요. 설사 의족을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달리기를 하기가 그죠? 그 스피드 달리기를 스피드 러닝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inability를 하지만은 또 그러면 disability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inability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disability를 inability로 보지 말아라 그래요. disability를 inability로 보지 말아라. 그럼 거기는 뭐예요? 이 disability 안에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disability가 impairment 같이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어때요?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disability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프리와이어드 된 브레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프리와이어드 된 브레인에 이 이제 불꽃을 누군가가 지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파크가 일어나야지 이 불이 돼서 솔라 시스템이 쫙 태양이 나야지 이렇게 쫙 뜨거워지듯이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듯이 아이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포텐셜 인텔리전스라고 보는 게 뭐냐면 underdeveloped라는 거예요. underdeveloped. 그러면 inability로 보는 게 아니라 underdeveloped.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어른들에 의해서 전부 다 환경이에요. 선생님과 어른은 애들에게 있어서 네이처와 널처에서 널처예요. 그죠? 널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인간이지만 환경이 우리가 뭐 가정 환경이 뭐예요? 어른이에요. 그죠? 왜? 집안에서 그 집안의 모든 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에 의해서 그 집이 화목해지고 어른에 의해서 그 집이 화목하지 않아지고 공포의 집이 되고 어뷰스가 일어나고 막 이런 집이 된다면 다 어른이에요. 가정 환경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디서빌리티에는 환경적인 거를 우리가 지로로 놓고 볼 수가 없어요. 환경적인 거를 지로로 놓고 보면은 임페어먼트가 돼요. 그러면 러닝 디서빌리티는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왜? 얘는 이미 내 안에 배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신경 조직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은 교육을 그러면은 자꾸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많은 특수교사들이 선생님이냐 아니면 케어기버냐. 그러니까 아이들을 take care of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 와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기분 좋게 해피하게 지내다 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선생님의 역할을 끝내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에요. 한국은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한국의 특수교사들과 미국의 특수교사들의 어,
디커터미가 아니에요. 양분법이 아니라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특수교사들은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수교사가 된 이유가 교사는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교사들은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티처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예 그냥 무의식적 컨셉이 그렇게 딱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된 아이도 장애가 있는 아이도 특히나 심한 지적 장애가 있어도 선생님들은 가르쳐요.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계속 가르칠 방법을 생각을 하고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선생님들은 특수교사가 되면은 그런 티칭에 대한 관념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부분이 케어의 느낌이 들어가요, 특수교사. 그래서 특수교사들이 마음이 따뜻한 친구들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따뜻한 친구들이 많고 좀 더 이해를 하고 특히나 자기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특수교육에 많이 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스트러글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자기가 교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그럼 거기엔 어때요? 이 티칭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을 잘 케어를 해주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보듬어 안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다 100%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훨씬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비해서 많아요. 근데 한국의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교사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데 어떤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미국 선생님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케어를 하죠. 굉장히 따뜻하게 케어를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아이가 어디가 불편하지 않은지, 아이가 인상을 쓰면 뭐가 인상이 있는지, 아이가 이걸 주면 잘 먹는지 못 먹는지 막 케어를,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두 나라의 특수교사가 이렇게 딱 섞였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정말로. 한국 선생님들은 조금 그런 어떤 그런 케어의 개념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고, 미국 선생님들은 좀 티처의 그 컨셉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그걸 하면 그 이상이 없겠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아, 또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자꾸 길어지네요. 벌써 30분이 넘어갔네요. 제 얘기가. 그래서 impairment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 이거를 절대적으로 능력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impairment도 환경적인 게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disability만큼이나 disability에는 실제적으로 아이가 약하게 태어났을 거예요. 약하게 뉴로디벨롭멘털리 아이가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특수교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일반 아이들은 그죠? 부모가 케어하고 그런 환경에서 또 환경이 조금 열악을 해도 잘 이렇게 디벨롭이 돼요.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스몰 퍼센티지 오브 아이들은 일부러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펴줘야 돼요. 자연적으로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을 긋거나 뭐를 해서 지펴줘야 돼요. 그리고 지펴주는데 자꾸 불꽃이 사그라들어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조금 더 산소를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그 불이, 그 발달의 불이 꺼지지 않고 아이가 계속 fully 있는 그대로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된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지펴지도록 옆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디서빌리티의 개념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25명의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다 똑같은 양으로 똑같이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5명의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이 양의 그 퀄리티와 질과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1대1로 선생님이 앉아서 가르쳤을 때는 100%를 할 수 있는 그 퀄리티와 퀀터티가 100%가 될 수 있는데 그 질과 양이 이 그룹 속에 앉아서는 애가 먼 산을 바라보고 딴 생각을 하고 디스트랙트가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때요? 이 큰 그룹
이 홀 클래스 티칭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이 아이는 그런 주의 집중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약해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때요? 그렇게만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디서빌리티가 되겠죠. 뭐에 있어서? 리딩에 있어서, 리터러시에 있어서 디서빌리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무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상에 있어서도 무시를 못 하고, 근데 inability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이거는 아예 능력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아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impairment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inability라는 말을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cannot, 뭐 not able to 영어로 얘기를 하면 he is not able to do 이러면 able to do 이런 뭐야 inability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inability, impairment는 뭐냐면 어느 나라에 가나 다 똑같이 impairment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게 안 들어가요. 이 임페어먼트는. 그죠? 다리가 양쪽 다 다리가 없는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든 미국에서 태어나든 영국에서 태어나든 다 임페어먼트가 있어요. 이 올토피릭 임페어먼트가 있는 아이예요. 그죠?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오럴 모로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그 임페어먼트가 생기잖아요. 근데 inability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는 환경적인 거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거를. 왜냐하면 사막에서 태어나서 사막에서 자란 친구들은 어때요? 당연히 수영에 대해서는 완전히 inability일 거 아니에요. 주위에 물이 없어요. 뭐, 마실 물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들은 수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겠죠. inability죠. 배울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번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피아노 치는 거에 있어서 inability인 거예요. It doesn't mean 그 말이 disability가 아니라 inability인 거예요. 왜냐하면 disability는 어때요?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아이가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야. 가르쳤는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disability라 그래요. 근데 inability는 아예 그런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예 수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수영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그 양쪽 다를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굉장히 복잡하죠. 죄송해요. 너무 복잡한 개념을 이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런 걸 한 개 한 개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아,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이 세상에서 아이가 가진 능력만큼을 발휘하면서 잘 살다 가는 거잖아요. 외롭지 않게 잘 살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등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감정이에요. 열등감이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움츠러들고 모든 거에서 아이들이 움츠러들어요. 그죠? 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애를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잘못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이제 디스플린의 문제지만은 열등감과 그다음에 기죽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기를 죽인다는 거는 어때? 좀 일부러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열등감 같은 경우는 어른이 그거를 의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남과 비교해서 그래서 사실은 열등감은 굉장히 사회성 능력이 발달이 돼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환경과 나의 환경, 이 사람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비교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가진 능력만큼을 마음껏 개발을 해서 그죠? 능력이 없으면 없는 것대로, 있으면 있는 것대로. 그게 저는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텐셜 인텔리전스와 펑셔널 인텔리전스를 이야기를 할 때, 포텐셜 인텔리전스, 펑셔널 인텔리전스 그러면, 펑셔널 인텔리전스는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개발이 된 거예요. 능력이, 그 뉴로 디벨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능력이 되는데, 포텐셜 인텔리전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아이들이 어른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발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른들이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어른의 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거를 받지를 못해서 그 디벨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습 장애하다 그러면은 학습 장애아가 아이가 굉장히 주의 집중을 하기가 힘든 아이예요. 포커스드 어텐션이 굉장히 약해요. 그다음에 서스테인드 어텐션이 약해요. 그러면 이제 서스테인드 어텐션이라니까 어텐션 스팬이라는 게 이게 지속적으로 쭉 어텐션이 1시간 30분 동안 아이가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포커스드 어텐션은 집중이잖아요. 그것이 여러 그룹 이 안에 클래스 안에서 25명이 수업을 하는데 아이가 산만해. 누가 이렇게 합기만 하면 자꾸 이렇게 디스트랙트가 돼요. 그죠? 그런 아이가 25명, 30명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어때요? 자기가 아무리 인텔렉츄얼리 능력이 돼도 그거를 100% 집중해서 배우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학습에서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스몰 그룹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1대1로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어른이 시간을 조금 더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어때요? 충분히 읽기를 배울 수가 있는 아이인데 읽기 학습 장애는 보통 두 가지 거든요. 매th, 수학을 못하고 읽기를 못하고 읽기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리트러시라고 그러거든요. 읽고 쓰고 뭐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력, 특히나 이해력. 근데 이제 많은 학습장애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오럴 리딩이 안 되는 아이들이 읽기가 안 되는 아이, 글자를 보고 그 글자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슬렉시아라고 그러는데 디슬렉시아가 이제 뉴럴라지컬이라 그러지만은 많은 디슬렉시아가 사실은 비주얼 퍼셉션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비주얼 퍼셉션에 문제가 있으면 비주얼 퍼셉션을 우리가 교육으로 이거를 해결을 못하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단지 그거를 우리가 인지 장애 이러면 인지 장애는 그냥 막 퍼머넌트한 것 같이 이렇게 딱 해버리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뭐예요? 이 관점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저같이 아이들을 disability, impairment, inability 이거를 다 그만둬. 무조건 이거는 포텐셜 인텔리전스야. 그럼 어때요? 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축으라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아이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선생인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꾸 방법을 연구하겠죠.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보고 그죠? 글자를 5개를 놓고 가르치는 대신에 한 자씩 가르쳐 보기도 하고 세 자만 놓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아이게 그러면 눈이 그거 하니까 얘가 어디까지 왜 이거를 못 보나 하면은 그럼 눈 테스트 인지 눈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선을 그어보고 그어가지고 아이 앞에서 도형을 아이 앞에서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한번 그려봐. 쉽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아이가 내가 보는 거를 얘도 같이 보는가를 알 수 있나 없나는 아주 쉬워요. 점과 점을 연결해가지고 선생님 먼저 그려보고 아이 보고 똑같이 그려보라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점이 완전히 이쪽 저쪽으로 가요. 만일에 아이가 인지 장님이면 인지적으로 눈이 인지 시력이 떨어지면요. 인지 시력, 인지 청력이라 그러나요? 이 청각이 떨어지면 인지 청각이 떨어지고 인지 시각이 떨어지면 이걸 테스트를 해보면 알아요. 소리도 여러 가지를 아이한테 이렇게 보는 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이렇게 아이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줘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안 보는 데서 소리를 내줘보고 그 악기를 달라 그랬을 때 아이가 그 악기를 정확하게 집어줄 수 있느냐. 그렇죠? 물소리, 새소리, 뭐 바람소리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아이한테 들려주고서는 이걸 아이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를 아는가 우리가 쉽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가? 충분히 교육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그런 인지 능력이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능력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능력이라는 거.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돼 있고 교사로서의 그 뭐죠? 교사로서의 관점, 교사로서의 믿음, 이거면 교사가 어때요? 자기 행동에서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뉴로디버시티야. 그래서 이건 인간이 다양한 거야.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거야.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교육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이러면은 어때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에 모든 이제 중점을 두겠죠. 그렇게 되면 학교가 뭐가 돼요? 타가소 같은 역할이 돼요. 학교는 뭐예요? 배움의 터잖아요. 학교는 배움의 장이란 말이에요. 교사들은 일부러 뭘 했어요?
일부러 교사 자격증이라는 의사 면허증, 약사 면허증, 교사 면허증인 거예요. 전문가라는 이야기예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전문가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교사가 그런 면허증을 받고 타가소 선생님이 돼버리면 안 되죠. 타가소의 보모가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를 케어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돼요.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제 짝이 언제 밥을 먹나 하고서는 기웃거려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2024년이네요. 1년 동안 잘 지내시고 또 다음에 또 봬요.